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이나TV의 김이나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미얀마 사태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부터 현황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이 영상에서 저의 정치적 도덕적 판단을 배제한 채 팩트만을 전달드린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얀마의 이번 쿠데타는 미얀마 역사에 있어 첫 사례가 아닙니다. 미얀마는 국민국가 출범 이후 줄곧 내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반복해왔죠. 미얀마는 1886년부터 영국의 식민 통치 하에 무려 60년 이상 놓여왔습니다. 미얀마 역사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아웅산 장군의 활약으로 1948년 1월 4일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한 미얀마 연방이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미얀마의 독립협상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아웅산의 반파시스트 국민자유연맹은 1947년 4월에 실시된 민주주의에 의거한 재헌국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나 불행히도 아웅산은 같은 해 7월 정적이었던 우소에 의해서 강요 6인과 함께 암살당하면서 독립의 순간을 지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웅산의 공백은 학생 시절부터 함께 투쟁해왔던 우누가 대신하는데요. 우누 정부는 출범부터 내전에 휘말리는 등 그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우누는 정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교를 강조하는 것을 그 방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누는 불교 국교화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 국교화 법안은 비불교도 소수 종족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샀고 이들에 의한 무장 봉기로까지 확산되었죠. 이러한 소수종족 문제는 이후 카렌족 분리주의 운동과 최근의 로힝자 무슬림 사태 등 미얀마의 고질적 병폐로 지속되게 됩니다. 소수종족의 반란은 국가 형성과 국민 통합이라는 신생 국가의 당면 과제를 위협했고 이것은 군부의 관점에서는 미얀마 연방의 해체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로 해석되었죠. 정당 정치의 부패와 무능에 실망하고 연방제의 붕괴라는 위기의식을 감지한 내위는 1962년 3월 미얀마 연방의 유지와 사회 안정 그리고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목 아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내위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모든 경제 분야를 국유화하고 1974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정식으로 미얀마 사회주의 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얀마의 모든 분야를 약화시키는데 특히 산업의 국유화로 인해 경제 개발이 처참하게 실패하자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1988년 양곤 대학생과 경찰의 우발적인 충돌 사건에서 비롯된 양곤의 봄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군부의 장기간 지배에 대한 전 국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번집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간인 공무원, 심지어 승려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일어선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운동이었죠. 바로 이 시기 미얀마 국민들 앞에 나타난 이가 바로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였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아웅산 수치의 대중적 지지는 막강한 파워를 발휘해서 약 30년간 미얀마를 지배해왔던 군부 정치가 서서히 종식되는 듯 했죠. 그러나 1988년 9월에 내윈의 후원을 등에 업은 국방부 장관 소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법질서위원회 이하 슬록을 설치해 정권을 장악합니다. 슬록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복수정당제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이로부터 구성되는 민간정부의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약속했죠. 1990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 이하 NLD가 82%라는 큰 지지로 압승을 거두자 신군부는 그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1989년을 시작으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웅산 수치는 가택 연금됩니다. 군부는 계속해서 군사적 물리력에 집중하여 강압적인 정치를 자행했죠. 민주화 운동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는 그 이후에도 체포와 가택연금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1992년에는 슬록의 의장직에 정신질환을 앓던 소마옹을 대신하여 딴쇠 장군이 계승하여 국가원수,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등 요직을 점합니다. 그러나 미얀마 내 정치적 혼란은 해결되지 않죠. 2004년 말에는 킨융 수상이 마옹의 장군이 이끄는 군부 강경파에 의해 제거되는 등 암흑기가 지속됩니다.
미얀마 군부는 2005년 행정 수도를 삔마나로 옮기고 그 다음 해에는 공식 수도를 네피도로 이전합니다. 2007년 미얀마에서 88 민주화 항쟁 이후 또다시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게 되었고 2010년 군부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을 선포, 2010년 11월 7일 총선을 통해 정권을 민간에 이양했습니다. 2011년에 취임한 뗀세인 대통령은 2012년 1월 정치범 400여 명을 석방하고 소수종족 반군과 평화협상을 타결했죠. 2012년 4월 1일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NLD가 45개 선거구 가운데 40개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도 NLD는 상하원 491석 중 390석을 차지하는 대압승을 거두면서 약 53년간의 군부 독재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헌법에서 상하원의 의석의 25%가 군부에 할당되어 아웅산수찌는 군부와의 협치라는 껄끄러운 과제에 당면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그녀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경제 성장 문제는 물론 로힝자 무슬림 사태와 같은 소수종족 문제에도 결단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올해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이번 쿠데타는 2020년 11월 8일 치러졌던 총선에서 아웅산수찌가 이끄는 NLD가 전체 의석 476석 중 396석으로 압승을 했으나 군부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일부 지역민들 문제 및 선거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1년 1월 26일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쿠데타 발생을 미리 암시하는 듯하며 1월 27일까지 아웅산수찌의 협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웅산수찌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2021년 2월 1일 쿠데타가 단행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웅산수찌는 구금을 당하게 되죠. 인권 유린과 살상이 난무했던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여 구금된 아웅산수찌를 석방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이뤄졌고 미얀마 양곤에서만 2월 7일 기준 10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합니다. 양곤 외에도 각 주요 도시의 자진 파업 시위, 이른바 2222 시위가 일어나면서 현재까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지속되고 있죠. 군부의 폭력적인 학살의 자행은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헌법 제417조에 의거한 조치라며 국제사회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폭력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이나TV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미얀마의 미래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미얀마 내 인권 유린과 폭력의 종식,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립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이나TV의 김이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